그리고 로봇의 코드를 끼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갈지 아니면 진짜 각형이 들어갈지 원통형이 들어갈지 파우치가 들어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굉장히 또 효율이 높은 배터리들, 제가 봤을 때는 파우치형보다는 로봇의 모양을 봤을 때는 원통형이나 각형이 제일 맞겠네요. 많은 기업이 로봇에 큰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이는 거죠. 네, 이제 보이는 거죠. 사실 로봇이 조금 이제 오랜 기간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2020년도였나요?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옵티머스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쫄쫄 입고 나가서 댄스를 했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다들. 근데 그 댄스를 옵티머스가 똑같이 추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되게 재밌는 시기가 온 것 같은데 되게 막 되게 웃겼던 느낌이 나는데 막 뱅글 돌고 막 진짜 누가 봐도 쫄쫄이. 그래서 저는 저 쫄쫄이가 일론 머스크인가? 아, 저 정도 아니 통통할 텐데 이런 느낌으로 봤었던 때가 불과 한 4, 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옵티머스가 개발이 됐고 그 옵티머스가 이제 그렇게 똑같이 댄스를 추고 발레를 하고 이런 식이 됐더라고요. 눈에 보이니까 이제 투자가 느는 거죠. 아, 이게 완전 먼 미래는 아니구나. 생각보다 이제 빨리 오고 있구나, 이 미래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올 하반기에 또 로보택시 테슬라가 또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게다가 또 최근에는 또 자율주행차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봤던 그런 미래가 빨리 다가옴으로써 그쪽으로 돈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 느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가올 로봇 시대에 투자하고 싶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할 만한 업종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뭐 2차전지, 반도체, 원전, 조선, 방산 해마다 5개잖아요. 여기에다 로봇까지 포함시키면 6개잖아요. 그럼 일단 여기 10%씩만 들어가도 60%고 15%만 들어가도 9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자를 하실 때 비중은 10에서 15%가 적당하다라는 그런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가 뭔가 막 진짜 활동형, 정말 액션이 큰 로봇들, 로켓 뭐 이런 것들, 뭐 사람 모양의 어떤 로봇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 꽤 많은 기업들은 일단은 뭐 산업용 로봇이 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동차 만들고 뭐 커피 만들고 이렇게 막 이제 이런 기업, 이런 로봇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이제 성장을 하고 좀 더 이제 발전을 이제 하는 걸 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산업용 로봇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인간이 하는 걸 어느 정도 대체를 하는 로봇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전이 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결국 일자리를 잃는 거고, 실제로 또 테슬라의 이 메가팩토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로봇으로 진행되잖아요. 그 프레임도 완전 통프레임이고, 물론 사람이 하는 부분은 또 분명히 있고, 사람의 영역을 아직까지 로봇이 침범할 수 없는 시기라 보고 있긴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긴 온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은 비중은 10에서 15%가 적당한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들 국내에도 좀 좋은 기업들도 좀 있죠.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도 있고 꽤나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기왕이면 10에서 15%그 비율을요, 우리나라랑 미국으로 좀 나눠가지고 투자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로 딱 묶어가지고 하지 마시고 한 투자 자금의 한 20% 정도는 로봇에 투자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20% 중에 절반 정도는 테슬라를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아 보여요. 10에서 15%. 그러니까 20% 비율을 로봇 쪽으로 투자한다고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이제 테슬라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 비중을 국내 기업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국내 기업에 사실은 로봇 관련주로 아직까지 제 눈에 뭔가 팍 띄게 되게 좋아 보이는 기업이 아직은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한번 저도 찾아는 볼 생각인데, 저는 오히려 로봇 하면 여전히 테슬라 쪽에 비중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로봇주만이 아닌 AI나 2차 전지랑 같이 갈 수 없나요? 어쨌든 이게 저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AI 산업이 죽을 수가 없고 이게 짧게 끝나는 단순 테마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아니 미국이 보고 다 전 세계가 보고 가는 그림은 뭐 진짜 막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거고 로보택시 만드는 거고 자율주행 만드는 거고, 그럼 당연히 거기에 AI는 기본으로 깔리는 건데, 너무도 당연한 건데, 그죠? 그래서 제가 AI는 우리가 사라질 수가 없는 업종이다. 근데 AI 하려면 더 높은 사양의 어떤 이제 그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 칩을 만드는 게 어디겠어요? 뻔하죠. 엔비디아 만들죠. 그리고 최근에는 AMD가 최근에 좀 떴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우디 순방을 하면서 사우디가 최근에 칩을 많이 구매하겠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엔비디아만 얘기하다가 최근에 엔비디아와 AMD 칩을 구매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뭐냐면 엔비디아 쪽에는 지금 이제 계속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넣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은 지금 수율이 아직까지 맞춰지지 못해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AMD와 삼성전자의 관계가 되게 돈독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삼성이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뭐 거의 뭐 최근 한 달 동안 뭐 조 단위로 막 매도를 하고 좀 수급이 많이 꼬여 있는 상태긴 해요. 게다가 오늘 아마 좀 힘들 텐데 이제 트럼프가 휴대폰 시장 쪽 애플 휴대폰 시장에 휴대폰 25%를 관세를 먹이겠다고 하면서 그 영향권에 있는 게 애플과 삼성전자였거든요. 어쩔 수 없죠.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휴대폰 회사 두 개 뻔하잖아요. 애플이랑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삼성은 진짜 최근에 와, 지금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난타를 맞고 있어요. 굳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데라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여가지고, 오히려 그래, 털라면 지금 다 털어라.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해보실 만한 기업, 좀 진짜 길게 보고, 조금씩 모아하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AI, 그리고 로봇의 이제 코드를 꼭 끼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갈지, 아니면 뭐, 진짜 각형이 들어갈지, 원통형이 들어갈지, 파우치가 들어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굉장히 또 효율이 높은 배터리들. 제가 봤을 때는 파우치형보다는 로봇의 모양을 봤을 때는 원통형이나 각형이 제일 맞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요구하는 기업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2차 전지라고 하는 게 전지가 단순히 자동차에만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갑자기 우리 옛날에 그 모형 자동차 만드는 게 한참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30년 전에. 제가 30몇 년 전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배터리가 그때 당시에도 충전 배터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충전을 하는 그 충전기가 있었고 거기다 충전용 배터리를 갖다가 4개인가 6개를 꽂을 수 있었는데 그 충전 배터리가 되게 비쌌어요. 결국은 재활용이 가능한 배터리잖아요. 일반 배터리는 쌌는데 금방 죽고. 그래서 그때 당시 충전 배터리 되게 좋다 해서 그때 30년, 20, 30년쯤에 충전용 배터리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 밖에 쌓여져 있는 게 노란색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그 시대가 온 거잖아요. 이제 너무 일상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그만큼 쓰이는 곳이 많다는 거죠. 굳이 뭐 자동차뿐만 아니고 로봇에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일상에도 이미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들이 많기 때문에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일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 생각돼가지고 투자는 어렵지만 좀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차 전지 로봇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해봐도 2차 전지 그리고 AI 이쪽 라인들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배터리 경쟁이 힘들 거라는 분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크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와 중국의 CATL 같은 기업들을 비교했을 때 순이익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따라잡혔고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중국은 사실은 진짜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저렴이로 할 수 있죠. 엄청난 생산력. 근데 이게 단순히 생산력만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와, 이건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중국은 생산력 더하기 중국 정부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적자를 보더라도 버텨라라고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산업을 쭉쭉 뻗어나가고 시장을 일단 완전 장악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자기들이 맘대로 컨트롤하는 방식이거든요. 태양광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심지어 유럽에서는 지금 태양광 패널 있잖아요. 패널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냐면 그냥 이런데 그냥 이제 옆에 집이랑 우리 막는 그 용도 있죠. 그거로 태양광 패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지금. 바리케이트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바리케이트를 쓸 정도로 싸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2차 전지 쪽도 지금 뭐 중국이 좀 주로 하고 있는 LFP 같은 이제 그런 배터리들 위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긴 있는데 싼 건 항상 보면은 좀 한계점이 있어요, 사실은. 싼 걸 이용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쓰는 분도 분명히 있지만 서로 이제 뭔가 수요 계층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나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물도 마찬가지죠. 물도 이제 편의점 가면 무조건 제일 싼 거 마시는 분이 물 다 똑같아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에 반해서 나는 에비앙만 좋아. 아니면 나는 샘물이 좋아. 나는 아니면 백산수가 좋아. 이렇게 다 나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배터리도 그런 쪽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만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데
물 안에서 뭐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 심지어 아니면 배터리의 어떤 이 안전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수요는 한 방에 죽어버리죠. 반대로 확 쏠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기술 개발하고 안정성 더 올리고 더 좋은 배터리, 더 효율성 높은 배터리를 계속 만들어낼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가격보다는 기술력이 좋은 배터리가 더 좋나요? 맞죠. 그리고 제일 또 좋은 예로 우리나라 배터리들의 안정성을 뭔가 딱 확 이제 인증해준 예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의 LG엔솔 배터리를 스페이스X에서 가져갔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에서 보조 배터리가 필요한데 좀 배터리 좀 달라 이런 식으로 가져갔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 위성이라고 하면은 정말 볼트 하나 좀 잘못 쪼고 뭐 하나 실수하면 그냥 터져버리고 이제 미션을 실패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이제 2차전지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이제 안정성 가지고 더 이상 2차전지를 이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산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산 말고. 우리나라산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같이 생각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기차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그 전기차의 배터리가 제조사가 어딘지 우리나라 자동차 무슨 협회 가보면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왕이면 LG엔솔, 삼성 SDI용. 네, 그게 낫겠죠? 근데 뭐 일본의 파나소닉도 괜찮아요. 근데 뭐 CATL도 있긴 있는데 저는 뭐 기왕이면 국산 배터리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진짜 어려운 시기거든요, 지금. 이게 근데 어려운 시기가 주가가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떨어져 있는 주가를 진짜 오래 보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식하면서 제가 제일 힘든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내 수익률이 100%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 그게 사실 제일 보기가 힘든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가 손실인데 그냥 계속 손실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주식하다 보면 진짜 너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또 너무 외부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외부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던 시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업들을 잘 공부하시면서 그들을 이어서 이제 투자를 이어갈 거냐 말 거냐를 일단 선택을 하시고, 만약 투자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더 공부를 하시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제 단가를 낮추시고 좀 투자를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야,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우리나라 거 매도하고 미국 넘어가는데 미국에서 엄청 물리셨잖아요. 물론 이제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네,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투자는 함께 50대 50 정도로, 뭐 한 6대 4 정도로 우리나라가 6이어도 괜찮아요. 나눠가지고 미국과 우리나라를 앞으로는 같이 투자하시는 전략 방향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